이기십쇼의 인터뷰 코너 첫 손님으로 법무법인 해안의 곽정훈 수석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대표 변호사님과 수석 변호사님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곽정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해안은 많은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은 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전문 변호사 제도라는 게 이제 대한변협에서 만든 건데요. 자격 요건이 이제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관련 소송을 30건 이상 하고 또 14시간 정도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은 적당한 이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전문 변호사 등록증을 주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 다 잘하는데 특별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네. 의뢰인 분들은 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거짓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이제 처음에 사건을 맡았을 때 그때는 뭐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판단이 사실 안 될 수도 있죠. 자료를 보기 전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어떤 말씀하시고 이제 관련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죠. 그러면 이제 소장을 넣기 전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셨던 자료들과 의뢰인이 했던 말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자료에 비춰봤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약간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은 당신이 말한 그렇게 사실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사실이냐 물어보면은 당황도 하시지만 오히려 신뢰를 하시는 거죠. 저 사람이 그냥 내 말 다 믿고 그냥 아무렇게 그러니까 아바타처럼 내 말 듣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 검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은 자료를 보고 의뢰인의 거짓말을 저는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거짓말이구나.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진실로 파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진실로 소송을 진행을 하면 져요. 네. 그러면은 소송에서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거짓말할 권리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완벽한 팩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소송은 또 아니거든요. 정말 의뢰인의 입장에서의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경험칙이나 쌍방 원고 피고의 법률 그 관계에 있어서 꼭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는 그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그게 탄핵되지 않은 내용이면은 제가 적절하게 사실관계를 의뢰에게 유리하게 조금 각색을 해주는 편입니다. 예스 아니오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파악해본 네, 내용으로 네,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 네, 소송이 네. 져요. 거짓말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럼 변호사로서 소송이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더라도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스 저는 아니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노. 변호사로서 제일 보람되었던 기억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로서 고민이 되었던, 네. 자존심이 들었던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힘들고 억울한, 지금도 매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잘못되면은 그 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다 힘들어진 사건이 있기도 하고요. 현재 스코. 또 항상 그런 사건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긴장을 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 사건이 막 힘들면은 꿈에서 그 사건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꿈에서 막 고민하다가 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진짜로 딱 깨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막 메모해 놓거나 진짜 나중에 출근해가지고 그런 내용 서면을 쓰거나 잘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살렸을 때 보람도 되지만 반대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 있죠. 변호사로서 네. 영화나 소설에서 감명 깊게 본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닮고 싶은 변호사의 역할이 있었나요? 그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톰 크루즈, 퓨 굿맨
어퓨 굿맨. 네, 거기서 톰 크루즈 역할이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처음에 뺀질뺀질하죠. 예, 어쨌든 그 마지막에 이제 톰 크루즈가 그 법정에서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상대방한테 자백을 얻어내고 잭 니콜슨. 예, 승소를 하죠. 그때 장군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해병대에서는 또 그게 오히려 그 장군이 한 행위가 뭐 옳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 주변의 장교들이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또 톰 크루즈가 의미 있는 발언을 날리거든요. 그때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달라지고 그 모습이 되게 멋있게 보여졌고 저도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지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소송에서 뭔가 그대로 가면 패소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에서 이런 도발을 해서 뭔가를 하나 끄집어내야겠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증인신문 할 때 그런 기법을 많이 합니다. 예. 증인신문 할 때. 증인신문 할 때 이제 저는 신문상을 작성을 해 가는데 제가 신문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한 3번 정도 하고 가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A라고 답을 하면 이렇게 가야지. B라고 답을 하면 이렇게 가야지. 다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진실을 끌어내는 이런 뭐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저도. 변호사님은 소송을 꼭 이기고 싶다라는 게 본인이 맡은 이상 내가 꼭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의뢰인의 뭐 스타일 또는 의뢰인과 나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소송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아예 안 미치지는 않죠. 아무래도 정이 가는 의뢰인에게는 좀 더 시간을 쏟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어떤 의뢰이든 간에 제가 맡은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잘 해결해내는 데 있어서는 소위 리걸 마인드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리걸 마인드가 뭘까요? 제가 볼 때 리걸 마인드는 어느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보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저는 내 의뢰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피고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판사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보는 4가지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사건이 제대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관점에서 이제 판단하는 판사님한테 가장 이제 유리한 관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저는 그게 리걸 마인드라고 봐요.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판사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재판을 하면서 읽어야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판사님의 이 사건에 대한 속내가 뭔지 네. 알아볼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소송은 할 때 이제 서면만 공방이 되다가 재판 첫 길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딱 가면 이제 판사님이 한 재판을 뭐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들이 뭐 굉장히 오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3, 4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3, 4분 내에 판사님이 하는 얘기를 캐치를 하면서 나를 유리하게 보는지 상대방을 유리하게 보는지 캐치가 느낌으로 와요. 그 질문하는 것만 딱 들어봐도.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어떠한 부분을 해결시켜주면은 나한테 유리하게 보겠다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Way back a year ago